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저는 오늘 좀 여유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야 할 일들도 있어서 일도 하고 밥도 잘 챙겨 먹었고요. 나름 괜찮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벌써 2026년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또 한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기와 딱 맞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1년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SNS에는 이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2025년이 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들, 12월을 보내는 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많이 제 알고리즘에 올라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로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에게도 좀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러분 중에서도 요즘 좀 아쉬움이 많다거나 올해가 좀 후회가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에 제가 연말에 대한 팟캐스트도 만들어서 이미 그걸 들으신 분은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12월은 참 특별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일단 춥고요. 여러 약속을 잡으니까 일정이 바쁘기도 해요. 회사나 학교에서도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일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춥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 건 쉽고 간단한 것이 반대말이에요. 1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올해 나는 정말 잘했나? 하는 걱정과 후회,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내년에 나는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싱숭생숭합니다. 싱숭생숭하다는 건 마음이 어수선하다는 건데요.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고 들떠 있거나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어수선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딱 연말 감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조금 느끼고 계실까요? 왠지 감성적인 내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뭔가 외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많이 느낄 시기입니다. 저도 요즘에 마음이 참 울적하기도 하고 후회가 많이 남기도 해요. 그래서 내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1년을 잘 마무리하려면 아무래도 올해를 잘 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어 표현으로는 올해 나는 무엇을 했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올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올해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국어를 공부하는 팟캐스트를 촬영하고 편집하기도 했고요. 집에서 요리를 해먹기도 했어요. 그 덕분에 좀 건강해지기도 하고 식비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건강에 좀 좋아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나는 무엇을 했지? 두 번째 질문. 올해 나는 누구를 만났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매년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해 제가 만나서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인연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있지만, 최근에 제가 다니는 요가 학원에서 선생님께서도 선물을 주시고, 회원님께서도 선물을 주셨어요. 되게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선생님께서는 치약을 주셨거든요. 최근에는 회원님께서 립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른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정겹고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어른이 되어서 어떤 새로운 모임에 속한다는 게 전 좀 부담스러운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요가 학원의 회원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 올해 나는 어떤 기쁨과 어려움을 경험했는가입니다. 와, 이거는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물론 1년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좋았던 경험도 있고 정말 아쉬웠던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당연히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겠죠? 지금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혹시 이 중에서 기억나는 일 있을까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일, 내가 실수했던 일, 생각하면 슬프긴 하지만 깜짝 놀랐던 일, 그리고 도전했던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문득 오늘 좀 좋았던 일 하나를 겪었는데, 제가 주유소에서 겪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운전 초보이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넣고 있었는데, 기름을 넣을 때 어떤 막대기를 내리면 손을 떼고도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렇게 주유 손잡이를 꽉 잡고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께서, 어쩌면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그걸 살포시 내려주셨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또 참 감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주유를 마치고 나니까 직접 구멍도 닫아주셨어요.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참 1년을 돌아보니까 좋았던 일도 많아요. 눈물이 날 만큼 좋았던 일도 있고, 실수를 해서 또 눈물을 흘렸던 때도 있고,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던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걸 당장 생각해내 라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일기장 같은 데에다가 조금씩 쓰면서 나의 1년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는 더 엄격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엄청 그런 편이에요. 남들이 실수를 했을 때에는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제가 실수를 하면, 아, 왜 나는 또 실수를 하지? 나는 실수 안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좀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지? 왜 나는 실패했지? 왜 나는 더 잘하지 못했지? 이런 후회를 자꾸만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한 연말에는 자신을 꾸짖는 것보다는 칭찬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한국어로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해볼게요. 첫 번째 칭찬, 올해 나 정말 고생했다 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올해 나 정말 고생했다. 1년 동안 열심히 1년을 보낸 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표현입니다. 고생 많았어 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둘째, 수고 많았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같이 말해볼까요? 수고 많았어. 세 번째, 그래도 끝까지 해냈네. 같이 말해봅시다. 그래도 끝까지 해냈네. 내가 힘든 일은 좀 있긴 했지만 마무리는 해냈네 라고 하면서 토닥토닥 격려해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런 말이 스스로에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한 말인데 저도 저 자신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올해의 나는 충분히 잘했다. 올해의 나는 충분히 잘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올해 정말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조금씩 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예상이 가실까요? 무언가를 조금씩 이것 합니다. 맞아요. 바로 연말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정리를 합니다. 정리라고 하는 건 물건을 비우는 게 될 수도 있고, 들뜬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연말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작은 정리를 시작합니다. 마음 정리를 포함해서요. 대표적으로 옷을 정리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옷들 중에서 잘 입지 않은 옷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옷을 하나 버렸어요. 물론 버려야 할 옷이 많긴 한데 하나를 버렸습니다. 하얀색의 목까지 올라오는 폴라 티셔츠였는데 이제 너무 손목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한 4년? 5년 정도 입었더니 너무 해져서 아쉽게도 떠나 보냈습니다. 제 추구미는 미니멀 라이프인데 정작 저는 맥시멀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옷 중에서 잘 입지 않는 옷, 입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은 옷, 손이 잘 안 가는 옷,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은 정리합니다. 정리할 때는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할 수도 있고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서 거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에게는 쓸모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쓸모 있는 선물을 주면서 비움을 시작할 수도 있고, 중고장터에 거래를 하면서 소소한 용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책상 정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책상 정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뭔가 마음이 복잡할 때는 제 주변의 책상부터 정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또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차곡차곡 잘 모아두면서 사용을 합니다. 또 방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방 정리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귀찮아도 시간이 지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 텐데 이 마음도 한 번씩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실수했던 내 자신의 모습도 용서라는 걸 해주고, 좋았던 감정은 내년에도 좋을 수 있도록 가지고 있고,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마음도 표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저도 마음 정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와 관련돼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새해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새해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니까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물건을 치우고 버리는 일을 했더니 내 마음도 뭔가 차분하게 정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려면 첫 번째, 쓰지 않는 물건 버리기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메일 정리하기. 이메일 정리 저도 해야 하는데요. 메일함을 살펴보면 메일함에 한 200개 정도는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일을 정리하고, 세 번째, 핸드폰 사진 정리하기. 제 핸드폰은 512기가짜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남은 용량이 한 130기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 보는 사진 같은 것들, 불필요하게 캡처해 두었던 사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번째, 메모장 정리하기. 저는 어떤 걸 잘 까먹는 편이어서 틈만 나면 메모장에 기록을 하는데요. 이 메모장에 쌓인 기록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펴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메모장, 거기에 적어두었던 할 일 목록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작은 준비, 작은 변화가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나의 1년을 돌아보면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도 참 많아요. 나에게 잘 대해주어서 고마운 사람들, 나의 옆에 있어 주어서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사람들, 내 옆에서 힘이 되어준 소중한 사람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 하나씩 떠오를 텐데요. 연말은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혹은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해도 좋아요. 감사 인사를 할 때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올해에 저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두 번째, 덕분에 즐거운 한 해였어요. 같이 말해보세요.
덕분에 즐거운 한 해였어요. 덕분에는 상대방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노력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때문에 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때문에는 상대방의 존재로 인해서 혹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너 때문에 엄마한테 내가 혼났잖아 라고 할 수 있고, 너의 덕분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마운 사람에게는 덕분에 즐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좋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표현,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입니다. 올해가 끝나고 내년에도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여러분, 저도 내년에 한국어 팟캐스트도 잘 부탁드립니다. 혹은 이렇게 고마운 사람에게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주는 선물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향기 나는 걸 좋아한다면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 나는 향초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물은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하니까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선물하면 좋겠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책을 선물하면 좋겠죠. 그럼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커피 원두를 선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 잔 세트 같은 걸 선물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이제 겨울이니까 따뜻한 용품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연말 선물로 양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보들보들한 소재의 두툼한 양말이었는데 실용적이면서도 귀엽고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양말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목도리 같은 것, 장갑 같은 것, 이런 걸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물건보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소중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마워요. 올해 당신이 있어서 덕분에 행복했어요. 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그 사람들도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늘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올해 정말 행복하고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6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는 내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볼 수도 있어요. 제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2026년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미리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년에 꼭 해야 하는 일을 계획하라고 하면 약간 부담이 돼요. 엄청난 걸 써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꼭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 거야. 그래서 하루에 물을 1리터씩 마실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2026년에는 나 혼자 짧게라도 여행을 갔다 오는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또는 새로운 친구를
한 명 사귀어 볼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2026년에는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하는 계획도 있는데요. 바로 한국어 공부 계속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옆에 계속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내년에 무엇을 해보고 싶냐면 일단 지금처럼 영어 공부랑 일본어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팟캐스트 느낌보다는 브이로그 형태로 한국어를 알려주는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요가를 계속 하고 싶고요. 내년에는 근육량을 늘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봉틀이나 뜨개질 같은 새로운 취미도 가져보고 싶어요. 저도 오늘 팟캐스트를 마치고 나서는 내년에는 무엇을 해보면 좋을지 저희 2026년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지 2025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후회만 하기보다는 아직 2025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말에 약속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너무나 바쁘긴 하지만 한 번쯤 멈춰서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따뜻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창밖의 겨울 풍경을 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탄하기도 하고 반짝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면서 연말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에게 따뜻한 칭찬 하나 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연말이 되면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기도 해요. 나에게 주는 연말 선물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린이날 때 저 스스로에게 애플워치를 사준 적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연말이니까 나에게 선물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으로 연말 선물 준 적 있으실까요?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사줄 수도 있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물건을 선물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서 꼭 비싸고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필기하는 걸 좋아한다면 나에게 볼펜 하나 새로 사줄 수도 있고 따뜻한 양말 한 켤레 사줄 수도 있으니까요. 내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작은 것을 사주면 됩니다. 저는 저에게 연말 선물로 무엇을 사줄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달콤한 딸기 한 박스를 사주고 싶고요. 그리고 싱싱한 연어회 한 접시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는 연말 선물로요. 여러분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은 행복한 감정도 있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외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헤어짐을 직면한다는 게 저는 늘 아쉽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쓸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인 상태였다면 그 쓸쓸함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이런 쓸쓸한 감정, 우울한 감정을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의 감정 중 하나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이 딱 외로움을 느끼기 좋은 그런 계절이거든요. 저도 외롭다, 힘들다,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이 느껴질 때 너무 괴롭긴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저의 모습도 이해를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법, 1년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많이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참 멋지고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도 함께 공부 힘내봐요. 참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저도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12월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새해에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다음에도 한국어를 쉽게 익힐 수 있는 실용적인 표현을 알려주는 유익한 팟캐스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스스로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